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고려 중기가 되면서 문벌 귀족사회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고려의 문벌 귀족사회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울 주제는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이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고려 중기에는요. 문벌 귀족 가문이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했죠.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권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길 원한답니다. 성격 자체가 보수적이죠.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새롭게 신진 관료들은 이 보수 세력이 물러나고 자신들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결국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기존의 문벌 귀족과 같은 보수 세력을 견제하고 신진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요.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드러났죠. 특히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요. 성격이 보수적이었고요. 신진 관료들은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벌 귀족 사회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그 대상이 하나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원희 씨의 대표적인 가문이었던 이자겸이요. 뭐를 일으켰죠? 난을 일으키기 전에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었잖아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이고요. 또 자주성을 훼손당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신진 관료들은요. 금나라하고의 사대 관계를 요구했던, 사대를 수용했던 이 문벌 귀족을 공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니네 이렇게 자주성이 없는 지배층이구나. 물러나라.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세 번째는요. 이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설. 이 풍수지리설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죠.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이라는 예언사상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요. 이 지역은 이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지금 우리 송악이 고려의 수도였잖아. 송악은 멸망할 것이야. 송악은 기운이 다했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지 나라가 번성할 것이야 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사상입니다. 결국은 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수도가 어디였죠? 고려의 수도는 송악이었죠. 송악을 수도로 하고 있는 고려가 어디로? 그렇죠.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때 때마침 송악에 있는 왕이 사는 궁궐이 불타게 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 송악이 정말 기운이 세한 거 맞아. 궁궐도 불탔지. 뿐만 아니라 장인하고 사위가 이자겸의 난이었죠. 막 싸우는 사건 발생했지. 와, 송악은 정말 이제 망했어. 서경으로 움직이자. 이게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서경천도 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볼게요. 사실은 이 이자겸의 난 이후에 고려에서는요. 정치 개혁을 단행해요.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선도하자 여러 주장이 있었을 때 이것을 찬성했던 것은 서경파고요. 이것을 반대했던 건 개경파입니다. 개경파는 뭐죠? 지금 현재 수도인 송악, 개경을 그대로 수도로 유지하자가 바로 개경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경파는요. 신진 관료들이잖아요. 수도를 옮기자, 새롭게 옮깁시다가 바로 서경파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개경파,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야? 유지하자라는 거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고요. 서경파는 뭐야? 아니야. 바꿔야 돼. 바꿔야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 신진 관료들이 되겠네요. 이 신진 관료의 대표적 묘청과 정지상이 일으켰던 사건이 그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결국은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요. 묘청이 난을 일으킵니다. 묘청이
서경에서 자기가 그냥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 이름은 대위라고 짓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연호는 천계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금나라하고 싸우고 독자적으로 자주성을 갖고 있는 국가를 만들 거다. 라고 묘청이 난을 일으킵니다. 1135년이고요. 이걸 누가 진압해 가냐면 묘청하고 반대 세력이 개경파죠. 보수 세력이죠. 보수 세력의 대표적이었던 사람. 여러분 삼국사기 누가 지었나요? 김부식이 지었죠. 김부식이 이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까지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포인트는요. 묘청의 난은요. 김부식에 의해서 개경파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서경천도 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는 뭐냐? 요거 좀 중요한데요.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문벌 귀족사회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고요. 뿐만 아니라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서 묘청이 주장했던 거는 금나라를 정벌하자. 문벌 귀족 너희들은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수용하면서 우리의 자주성을 훼손시켰지만 우리는 금나라하고 금나라를 정벌함으로써 고구려 옛 땅을 찾아올 것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독자적인 황제국, 우리는 황제의 나라로서 자주성을 갖고 있는 국가야 라는 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특징이랍니다. 강조했던 포인트는요.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금국 정벌을 주장하는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반영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서경 세력과요. 그를 진압했던 개경 세력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이게 아마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들의 세력 기반인데요. 서경 세력은 당연히 서경이겠죠. 평양입니다. 개경 세력은 어디죠? 개경이고요. 송악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서경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켰던 묘청이 되겠죠. 신진 관료들입니다. 한 명 더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요.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서경 세력이고요. 개경 세력에는 서경 세력을 진압했던 김부식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성격입니다. 이들의 성격. 일단 서경 세력은 신진 관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 너네가 물러나야지 우리가 새롭게 관직을 진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좀 물러나라. 개혁적인 성격 가지고 있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통적인 성격 갖고 있어요. 풍수 지리설 자체가 어떤 사상이죠? 신라 말에 유행했던 사상이죠. 이걸 고려 때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옛날의 사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개경파는요. 보수적이에요. 지금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나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유학이라는 것은요. 합리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아요. 유학자들은요. 자, 그럼 가볼게요. 성격이 어떻다고요?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이해되세요? 되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인데요. 어떤 나라를 계승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 서경파들은 서경으로 천도하겠다. 서경 평양이죠. 자, 평양이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요? 고구려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고구려의 옛 땅을 찾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북진 정책 할 것이고 북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진, 즉 금나라를 정벌함으로써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할 거야가 바로 이 서경 세력의 주장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외교 강국이 나오잖아요. 금나라랑 싸우자. 이런 외교 나오겠죠. 개경 세력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계승 의식은요. 누구를 계승하냐면 신라를 계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보면은 신라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 우리는 남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북진 필요 없어. 금나라랑 싸우지 말자. 평화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금하고 뭐를 하자? 사대 관계를 수용하자. 그러니까 상당히 의견 자체가 서로 대립적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들의 바탕이 되었던 사상은 무엇인가? 요거 무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사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서경 세력을 뒷받침하고 있던 대표적인 전통 사상 뭐가 있었죠? 그렇죠. 풍수지리설이 있었네요. 그래서 자 서경파를 지지했던 서경파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풍수지리설이 있고요.
개경 세력은요,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거든요. 유학을 바탕으로 사상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요 내용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핵심 정리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특히 이들은 풍수 지리설을 바탕으로요,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금나라랑 싸워서 북진 정책을 하자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자라는 걸 강조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서경천도 운동이 갖고 있는 의,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문벌귀족 사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고요. 권력의 구도를 바꾸고자 하는 개혁적인 성격을 담고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금국을 정벌하고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자라는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고구려인들의 자주의식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선생님하고 함께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 풀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1번부터 답을 맞춰봅시다. 12세기 중엽입니다. 고려사회에 산세나 지형이 인간의 기흉화복에 좋고 나쁘게 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어떤 사상인가요? 풍수지리설이죠. 이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들어왔던 사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묘청을 비롯했던 서경파들이 전통적인 의식을 계승했던 것이었죠. 두 번째 봅시다. 풍수지리 사상을 내세워서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을 묻고 있군요. 정답은 묘청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나요? 가끔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김부식에 의해서, 그치? 김부식이 이끈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시험에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